아침 공기는 아직 차가웠다. 한민재는 회사 본관 앞에 잠시 멈춰 섰다. 유리로 둘러싸인 32층 규모의 건물은 서울 한복판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빠르게 내부를 드나들었지만 그 속에 흐르는 공기는 말없이 무겁고 단정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출입카드를 확인했다. 임시 직원이라는 붉은 표시가 작게 박혀 있었다. 그 표시는 누가 보아도 대체 가능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건물 로비는 반듯하게 정리된 돌바닥과 낮게 잔잔한 클래식 음악으로 채워져 있었다. 안내 데스크 근처에는 이미 출근한 젊은 사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들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민재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지 않았다. 그는 말수가 많지 않았고 굳이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 공간에서는 말보다 태도와 눈빛이 더 많은 것을 말해 주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열대로 서는 듯했다. 직급이 높은 사람은 앞에, 낮은 사람은 뒤에. 민재는 맨 뒤에서 조용히 들어갔다.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편안했다. 눈에 띄지 않는 존재는 때때로 가장 자유롭다. 하지만 자유는 언제나 무거운 침묵을 동반했다. 12층 사무실에 도착하자 팀장인 박상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 팀장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부터 데이터 정리와 문서 스캔 업무를 도와줄 거예요. 자리 안내해 줄게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 속에는 기대도 실망도 없었다. 단지 기능적인 지시일 뿐 아무 감정이 필요 없는 업무였다. 할당된 책상은 사무실 구석,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칸막이 자리였다. 바깥 창문은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기류가 살짝 흔들릴 뿐이었다. 컴퓨터는 오래된 기종이었고 의자는 미세하게 삐걱거렸다. 그러나 민재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손끝으로 키보드를 한번 두드려보고 파일 목록을 확인하며 일을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자 주위에서 조용한 대화들이 들려왔다. 임시 직원이래. 얼마나 있을까? 원래 이런 자리엔 누굴 두든 상관없지. 목소리는 크지 않았고 누구도 직접적으로 무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들 사이의 간격에는 중요하지 않음이라는 의미가 또렷하게 배어 있었다. 민재는 이어폰 없이 그 모든 대화를 들었다. 단지 들었을 뿐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가 알아서 그룹을 이루어 움직였다. 누군가는 팀 회식처럼 함께 나갔고 누군가는 상사에게 불려 조용히 따라갔다. 민재는 혼자 건물 옆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도시의 소음은 멀리서 흐르는 물처럼 일정했다. 그는 천천히 도시락을 꺼내 먹었다. 오래전부터 혼자 먹는 시간은 그에게 익숙했다. 혼자는 고독이 아니라 균형이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의 흐름이 느렸다. 숨도 느렸다. 움직임이 느린 순간일수록 생각은 또렷했다. 그는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이해를 구할 필요도 없었다. 오후가 되어 컴퓨터 화면 속 표와 문서가 차곡차곡 정리되어 갔다. 반복되는 작업은 지루했지만 그 속에 리듬이 있었다. 규칙적인 손 움직임은 생각을 정돈하게 했고 침묵 속에서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졌다. 퇴근 시간이 되어 사무실 불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다. 누구도 민재에게 수고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역시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않았다. 서로에게 아무 기대도 없었기 때문이다. 건물을 나오며 그는 마지막으로 회사 로고를 올려다보았다. 조용하고 단단한 글자들. 이곳에서 모든 것은 계급과 질서 속에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그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름으로 서 있었다. 그러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비밀을 의미했다. 그 비밀은 언젠가 조용히 무게를 드러낼 것이다. 해가 기울 무렵 그는 회사 앞 인도를 천천히 걸었다. 도시의 불빛은 서서히 켜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서둘렀다. 그러나 민재의 발걸음은 급하지 않았다.
그에게 이 하루는 시작일 뿐이었다. 어떤 시작은 소리 없이 새우며든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분명하게.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편의점 유리창에 그의 모습이 비쳤다. 단정하지만 소박한 셔츠, 눈빛은 잔잔하지만 깊었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다가 잠시 멈추어 생각했다. 사람들은 대개 겉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한다. 직급, 말투, 손에 쥔 서류의 무게, 자리의 위치. 그러나 진짜 무게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그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다. 지하철이 도착하고 문이 열렸다. 사람들은 서둘러 탑승했지만 그는 조금 늦게 탔다. 빈칸 하나 없는 공간 속에서도 그는 조용한 중심을 유지했다. 그가 서 있는 자리에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누군가와 부딪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균형 같은 것. 그는 창밖을 보았다. 도시의 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사람들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지만 목적지는 모두 달랐다. 그는 자신만의 목적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다. 조용한 흐름 속에서 오래된 약속처럼 숨겨져 있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 창가에 섰다. 야경은 차갑게 반짝였다. 도시가 살아있는 듯한 소리들이 창문 너머에서 울렸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오래전 기억이 스쳐갔다. 누군가의 손이 그의 어깨에 얹혀 있던 기억.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던 기억.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는 책상 위 노트를 펼쳤다. 조용한 자가 마지막에 말한다. 그 문장은 오래전부터 그의 중심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흔들리지만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사무실의 공기는 언제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중앙 냉난방 시스템이 돌아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견고한 서열과 말없는 감시가 흐르고 있었다. 한 민재는 커피 머신 앞에 서서 종이컵에 천천히 커피를 받았다. 그 순간에도 주변의 시선들은 분명히 그를 스쳐 지나갔다. 임시 직원, 잠시 머무는 사람, 책임을 맡지 않아도 되는 존재. 그런 눈빛은 소리 없이 사람을 규정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강준호 이사가 들어왔다. 말끔한 정장, 반듯한 걸음, 그리고 누구에게도 허투루 시선을 주지 않는 태도. 사람들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인사했다. 고개를 숙이는 각도가 곧 위계였다. 민재도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저 한 사람의 상사로서 예의를 갖췄다. 그러나 강준호의 시선은 민재의 명찰에서 잠시 멈췄다. 붉은 글씨, 임시 직원인가.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거의 섞여 있지 않았다. 평가도 아니고 무시도 아니었다. 단지 확인. 그러나 그 확인 자체가 이미 경계와 거리감을 만들었다. 민재는 짧게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는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회의실에서 열리는 기획회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해외 물류 확장 계획이 띄워져 있었다. 숫자들, 그래프들, 화살표들, 모두가 익숙하게 다루는 언어였다. 그러나 민재는 그 안에서 어딘가 미세하게 어긋난 균형을 느꼈다. 비용과 인력 배치의 비율이 맞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임시 직원의 지적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후 박 팀장이 민재에게 파일 상자를 내밀었다. 지하 문서 보관실 정리 좀 해줄래? 말은 부드러웠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민재는 조용히 상자를 들고 지하층으로 향했다. 오래된 서류철에는 누군가의 시간과 노력이 담겨 있었다. 이름은 사라졌지만 무게는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도 지금 그런 시간 속에 있다고 느꼈다. 이름 없는 자리에서 차곡차곡 쌓이는 무게.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단단한 중심을 만드는 힘. 퇴근 후 그는 어두운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고 사람들은 각자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잔잔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어떤 진실은 서두르지 않는다. 때가 오면
스스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용히 흔들림 없이.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은 평소보다 일찍 분주해졌다. 해외 지사 회장단과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표정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다. 한민재는 조용히 자료 화면을 확인하며 흐름을 살폈다. 회의가 시작되자 강준호 이사는 자신감 있게 발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민재는 숫자의 흐름 속에서 작은 불일치를 보았다. 물류 처리 속도와 비용 효율의 선형이 맞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상황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포장한 수치였다. 해외 지사장은 질문을 던졌다. 이 수치는 어떻게 보장됩니까? 강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내부 조정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공허했다. 공기 속 깊은 곳에서 미세한 균열이 울렸다. 회의 후 사무실은 조용해졌지만 말하지 못한 질문들이 남아 있었다. 민재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다. 의도된 조정. 누군가가 이익을 만들기 위해 균형을 바꾸고 있었다. 점심시간 동료가 조심스레 말했다. 요즘 이사님 너무 자만한 것 같지 않아? 민재는 웃었다. 그럴 수도 있죠.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진실은 서두르면 부서진다. 퇴근길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민재는 그 소리를 오래 들었다. 변화는 항상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속도로. 집에서 불을 켜지 않은 채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흐르고 있었다. 그는 느렸다. 그러나 느리다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만이 순간을 맞이한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순간은 이미 오고 있었다. 오전 10시 대회의실은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직원들은 노트북을 열고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한민재는 회의실 뒤쪽 벽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아무도 그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의 존재는 회의의 흐름과 상관없는 배경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화면, 목소리, 단어 사이의 침묵까지. 강준호 이사는 자신감 있는 톤으로 해외 확장 전략을 설명했다. 목소리는 분명했고 손짓은 단정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남겼다. 그러나 민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른 것이었다. 숫자의 곡선이 지나치게 매끄러웠다. 예상 비용이 실제 대비 낮았고 처리량은 비현실적으로 높았다. 이 계획은 보여주기 위한 형태였다.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있었다. 민재는 노트에 조용히 기록했다. 수정할 점, 조정해야 할 비율, 놓치고 있는 외부 변수. 그러나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임시 직원의 의견은 이 회의에서 무게를 갖지 않는다. 잘못된 타이밍에 내뱉은 진실은 무조건적인 반발을 낳는다. 그는 오래전에 그런 것을 배웠다. 올바른 말도 때를 만나야 비로소 올바른 힘을 갖는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은 흩어졌다. 몇몇은 이사에게 칭찬을 건넸고 몇몇은 조용히 데이터 수정 업무를 논의했다. 민재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 동안 그의 손끝에는 종이의 감촉이 남아 있었다. 말하지 않은 말은 종종 그 사람의 중심을 더 선명하게 만든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빛이 반사되어 부서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분명한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분명하지 않은 순간 민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는 조용하고 깊었다. 그가 일어서지 않는 이유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잘못을 바로잡는 순간은 지금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아직 듣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준비되지 않은 귀에 닿는 진실은 오히려 진실을 훼손한다. 민재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이미 균열은 생겨 있었다. 그리고 균열은 언제나 소리 없이 확장된다. 사무실 한쪽에는 늘 사람들이 지나치는 복도가 있었다. 그 복도 끝에는 작은 인쇄실이 있었다. 한민재는 하루에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다.
인쇄물, 보고서, 문서 정리.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업무. 그러나 그 반복 속에는 회사의 가장 세밀한 정보 흐름이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러나 집중하며 손끝으로 그 흐름을 따라갔다. 파일의 배치, 문장의 톤, 숫자 사이의 미세한 조정. 그런 것들은 말하지 않아도 전략을 말한다. 민재는 사람들이 놓치는 지점을 정확히 보았다. 그리고 그 틈을 조용히 메웠다. 보고서는 더 매끄러워졌고 발표 자료는 더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박상우 팀장은 그에게 무심히 말했다. 확인하고 올려두면 돼. 칭찬도 없고 평가도 없었다.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를 정리했다. 인정은 필요하지 않았다. 인정은 본질이 아니다. 사람들은 흔히 결과만 본다. 그러나 과정 속에서 쌓여가는 무게는 결국 어느 순간 드러난다. 그것은 사람의 태도에서 드러난다. 어느 날 한 동료 직원이 자료가 갑자기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거 누가 한 거지?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민재는 그저 조용히 책상에서 다음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다. 필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균형이었다. 점심시간에 그는 혼자 건물 뒤편 벤치에 앉았다. 나무의 그림자가 바닥을 천천히 옮기고 있었다. 바람은 도시의 소음을 부드럽게 걸러냈다. 민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흐리는 구름, 그 사이로 스며드는 빛. 어떤 사람은 높은 위치에서 힘을 행사하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중심을 놓지 않는다.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는 도시락을 천천히 먹으며 생각했다. 조용한 일은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더 깊게 사람을 만든다. 보이지 않는 힘은 드러나는 힘보다 오래 간다. 그날 오후 문서 보관실의 전등이 깜빡였다. 잠시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다. 작지만 단단한 형태. 세상은 그를 작은 사람으로 보겠지만 그는 자신이 알고 있었다. 조용히 쌓아가는 힘은 언젠가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 어둠은 잠시였고 곧 다시 불이 켜졌다. 민재는 그대로 서 있었다. 변화는 늘 그렇게 온다. 순간적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사무실의 아침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그러나 조용함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한민재는 문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의 손끝은 정확했고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주변의 분위기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불규칙하게 흔들렸다. 직원들은 속삭였고 시선들은 서로를 살폈다. 작은 변화가 이미 공기를 흔들고 있었다. 점심 무렵 강준호 이사는 갑작스러운 전체 팀 회의를 소집했다. 모두는 자연스럽게 회의실로 이동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고려하며 자리에 앉았다. 상석 근처는 중요한 사람들, 벽 가까이는 이름 없는 사람들. 자리는 말보다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한민재는 조용히 뒤쪽,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았다. 회의는 새로운 공급 계약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었다. 화면에는 정제된 수치와 매끄러운 그래프가 띄워져 있었다. 그러나 민재는 그 안에서 부정확한 비율을 보았다. 비용과 물량의 균형이 맞지 않았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말하지 않았다. 지금은 말의 시간이 아니었다. 갑자기 한 직원이 손을 들었다. 지난 보고서와 수치가 다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회의실 전체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강준호의 얼굴에 잠시 굳은 기색이 지나갔다. 그러나 그는 곧 미소를 만들었다. 정리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었을 겁니다. 임시 직원이 정리한 자료니까요. 그 말은 가벼웠다. 그러나 가벼운 말일수록 깊은 상처를 남긴다. 사람들은 웃지 않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침묵은 동의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시선이 민재에게 향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펜을 쥐고 있었다.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다. 몇몇 직원은 속으로 의문을 품고 있었다. 민재가 실수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용하고 치밀한 사람, 말없이 정확함을 쌓아가는 사람. 그러나 의심은 목소리를 갖기 전에 사라졌다. 이 자리에서는 서열이 진실보다 먼저였다. 회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마무리되었다. 사람들은 무표정하게 자리를 떠났다. 복도의 공기는 무겁고 건조했다. 그러나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회사에서 감정은 약점으로 보였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재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천천히 정리했다. 손의 움직임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더 깊어졌다. 상처는 그의 중심을 흔들지 못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창밖 하늘에는 비가 내릴 듯 구름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러나 비는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은 떨어지기 직전의 순간에 머물러 있었다. 긴장과 정적이 한 점으로 모여 있었다. 그는 알았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상처는 시간이 말해준다. 그리고 진실은 힘을 잃지 않는다. 진실은 그 자체로 움직인다. 아무 말이 없어도. 오늘의 침묵은 부서지지 않는 중심이었다. 며칠 뒤 회사 내부에는 조용한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다. 회장단 회의가 곧 열린다는 이야기였다. 단순한 정기 회의가 아니라 회사의 방향과 권력의 이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사람들은 속삭였지만 속삭임은 이미 모든 층으로 퍼지고 있었다. 공기는 얇고 날카로워졌다. 아무도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사람들은 작게 대화를 나누었다. 회장님 상태가 더 안 좋대. 대표 발표가 곧 나온다던데. 다들 강 이사 쪽으로 기울고 있지? 말의 방향은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강준호는 조용히 움직였지만 그의 그림자는 길고 넓었다. 사람들은 힘의 방향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한민재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다. 문서를 정리하고 수치를 확인하고 작은 실수들을 바로잡았다. 그러나 이제 몇몇 시선은 그를 스쳐 지나갈 때 멈추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그가 가진 침묵의 무게는 분명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말보다 더 깊은 존재감. 점심시간 그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맑았다. 도시의 소음은 멀리서 들려오는 낮은 울림 같았다. 그는 난간에 손을 얹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복잡하고 빠르게 흐르는 사람들. 그러나 흐름의 중심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잠시 후 박상우 팀장이 조용히 다가왔다. 둘은 아무 말 없이 같은 풍경을 보았다. 박 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가끔은 네가 이 회사에 대해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사람 같아. 그의 말은 가벼웠지만 그대로 흘러내리지 않았다. 민재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저 주어진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은 짧았지만 표면 아래에는 길고 깊은 결이 있었다. 박 팀장은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떤 진실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전해진다. 그날 오후 이사회 멤버들이 본사 회의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모두의 표정은 단단하고 무거웠다.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결정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드러날 것이다. 퇴근할 즈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서둘러 우산을 꺼냈다. 그러나 민재는 우산을 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빗속을 걸었다. 빗방울은 그의 어깨와 머리를 적셨지만 그의 걸음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는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 도시의 불빛은 비에 녹아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소문은 움직이고 있었고 변화는 가까웠다. 이제 침묵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이름 없는 사람이 이름을 되찾는 순간은 조용하지만 결코 작지 않다. 며칠이 지나자 사무실의 공기는 더 예민해졌다. 해외 확장 계약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했고 모든 자료는
이사회에 제출될 준비를 해야 했다. 직원들은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서로의 표정은 지쳐 있었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피로조차 경쟁이었다. 한 민재는 조용히 기존 보고서를 다시 펼쳤다. 그래프의 곡선은 여전히 매끄러웠고 수치들은 보기 좋게 정렬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아래에 깔려있는 불균형은 지워지지 않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가 어긋나면 결국 전체가 무너진다. 그는 숫자를 하나하나 다시 계산했다. 그의 손끝은 느리지 않았고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수정을 마친 후 그는 조용히 종이철을 들고 박상우 팀장 책상으로 걸어갔다. 팀장님, 이 비율이 실제 물류 처리량과 맞지 않습니다.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단정했고 설명은 간결했다. 박 팀장은 서류를 훑어보았다. 표정이 잠시 멈췄다. 그러나 그 멈춤은 칭찬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경계에 가까웠다. 알겠어. 이건 내가 이사님께 전달할게. 너는 그냥 맡은 일만 계속해.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선이 있었다. 넘지 말아야 할 선. 회의실에서 강준호 이사가 수정된 보고서를 받았을 때 그의 표정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미묘하게 변했다. 그것은 인정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다. 단지 기억이었다. 누가 이 보고서를 고쳤는가? 누가 침묵 속에서 균형을 바로잡았는가?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기 수치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재조정되었습니다. 팀에서 협력해준 덕분입니다. 협력. 그 단어는 공평한 것 같았지만 그 속에 이름은 없었다. 공은 흩어졌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다. 단지 형식이었다. 박수 소리는 금속성처럼 얇고 가벼웠다. 아무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한민재는 회의실 뒤쪽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았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은 흐름이었다.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누가 흐름의 중심에 서 있는가? 사람들은 이제 그를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척, 말없이 드러나는 무게. 그 무게는 소문보다 느렸지만 더 오래 남았다. 퇴근 후 그는 회사 인근의 오래된 다리를 건넜다. 강물은 흐르고 있었고 도시 불빛이 수면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 빛은 아름답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조용하고 깊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결국 보게 된다. 진실은 누군가가 말할 때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진실은 존재 자체로 천천히 새우며든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순간에 다다른다. 그 순간은 이미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침부터 사무실에는 낯선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해외 본사에서 파견된 감사팀이 도착한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직원들은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다. 의자 등받이에 기대는 사람은 없었고 모든 말은 간결하고 낮았다. 회사는 중요한 순간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감사팀은 조용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살펴보는 시선은 정확했다. 그들은 보고서를 넘기고 질문을 던지고 대답의 틈을 들여다보았다. 숫자의 문제는 언제나 숫자 안에만 있지 않았다. 말의 주저함, 눈의 흔들림, 문서의 배열. 그런 사소한 것들 속에 진실이 있었다. 강준호 이사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안정적이었다. 그는 회사의 성장 비전을 이야기했고 전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감사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잠시 후 한 감사가 질문을 던졌다. 처리량 예측 수치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실제 가능성이 있습니까? 공기가 멈추었다. 강준호는 미소를 유지하며 답했다. 내부 조율로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다시 물었다. 근거는 무엇입니까? 잠시의 침묵. 그 침묵은 짧았지만 누구나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했다. 그러나 그때 박상호 팀장이 손에 들고 있던 수정 보고서를 내밀었다.
재검토 자료가 있습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감사팀은 그 자료를 받아들고 다시 계산을 살폈다. 이 수치는 훨씬 현실적입니다. 이 자료는 누가 정리했습니까? 방 안이 고요해졌다. 박 팀장은 아주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말했다. 한민재가 검토했습니다. 이름은 조용했지만 회의실을 가로질러 울렸다. 강준호의 표정은 미묘하게 굳었다. 직원들의 시선이 하나둘 민재에게 향했다. 그는 똑바로 앉아 있었다. 조용했고 흔들리지 않았다. 감사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합니다. 이 수치가 실제 운영에 적합합니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인정이었다. 회의는 조용히 마무리되었지만 사무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무언가 위치가 바뀌고 있었다. 퇴근길,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하철 손잡이를 가볍게 잡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중심은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다.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크게 말하는 순간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들이 쌓여가고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사무실의 공기는 이전과는 다르게 흘렀다. 아무도 말을 크게 하지 않았지만 말의 온도는 분명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문서를 넘기는 속도를 느리게 했고 회의실 앞을 지날 때마다 잠깐 멈춰 보았다. 조용한 호기심 혹은 조심스러운 경계. 한민재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그의 이름은 이미 여러 사람의 생각 속에서 다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복도 끝 커피 머신 앞에서 두 직원이 속삭이고 있었다. 그 보고서 수정. 진짜 걔가 한 거래?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 운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까? 말의 끝에는 보이지 않는 추측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그 추측은 멈추지 않고 천천히 사람들 사이에 번지고 있었다. 민재는 그들의 말을 들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들었다는 사실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다. 사람들은 그가 알아채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는 그들의 무방비한 시선을 그대로 관찰할 수 있었다. 침묵은 종종 방패보다 강했다. 오후 회의에서 데이터 분석과 향후 전략 검토를 위해 팀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강준호 이사는 언뜻 자연스러운 태도로 민재에게 시선을 주었다. 한씨,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의 중심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민재로 향했다. 눈빛 속에는 기대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다. 민재는 조용히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치들은 논리적으로 맞지만 공급 일정과 항만 처리 한계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그는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고 설명은 명확했으며 단어는 절제되어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인정이었다. 사람들은 속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실수가 아니다. 그는 우연이 아니다. 회의 후 박상우 팀장은 조용히 민재 옆에 섰다. 너 원래 이런 계산을 해본 사람이지? 민재는 미소를 띠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단지 익숙할 뿐입니다. 박 팀장은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바뀌었다. 더 이상 임시 직원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민재는 퇴근하지 않고 빈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밤속에서 길게 번지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유리컵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돌렸다. 그 움직임은 조용했고 규칙적이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는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질문은 결국 진실을 향한다. 진실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진실은 그저 기다린다. 천천히, 그러나 틀림없이 다가온다. 며칠 뒤 회사 로비에는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사람들은 정장을 더 정돈했고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유리문 너머로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고위 임원들, 외부 자문, 회장단 인사들, 회사의 가장 깊은 층위가 지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한민재는 자신의 책상에서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움직임.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아주 미세한 진동이 있었다. 그것은 불안이 아니라 흐름이 옮겨가고 있음을 감지하는 감각이었다. 그때 박상우 팀장이 다가왔다. 민재 씨, 이사회에서 당신을 부릅니다.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의 눈빛이 그를 향했다. 놀람,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낯선 존중. 민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이유는 말씀 받으셨습니까? 전달은 없었습니다. 그냥 동행할 것이라고만. 박 팀장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숨기지 않은 진실이 있었다. 누군가는 민재를 보았다.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사회 회의실 앞 복도는 조용하고 길었다. 천장 조명은 차가운 빛을 내리쬐었고 바닥은 깨끗하게 반사되고 있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을 때 그는 문 손잡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잔잔한 눈,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것은 오래전 약속에서 온 표정이었다. 문이 열리고 그는 회의실에 들어갔다. 이사회 멤버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다. 그러나 그 시선에는 적개심도 의심도 없었다. 오직 확인. 그가 맞는가? 회의실 중앙 상석 옆인 의자가 있었다. 그 자리는 원래 아무도 아닌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자리였다. 의장이 말했다. 앉으십시오. 당신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다. 복도에서의 소문, 사무실의 속삭임, 회의 속 침묵들,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밖에서는 직원들이 소문을 이어가고 있었다. 왜 그가 불린 거지? 그가 누구인지 아는 건가? 뭐가 곧 발표되는 거야? 대답은 곧 내려올 것이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위치의 전환이었다. 그날 밤 사무실 전체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사회 이후 며칠간 회사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서류를 넘기고 회의를 준비했지만 말 속의 숨은 온도는 달라져 있었다. 모두가 무언가를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소문은 이미 공기 속에 흩어져 있었고 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만큼 선명했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인 순간은 오지 않았다. 모두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준호 이사는 여전히 당당한 걸음걸이로 사무실을 가로질렀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은 변하고 있었다. 조용한 불안이 눈동자 깊은 곳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자리를 잃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은 패배였다. 그는 언제나 승리하는 사람이고 싶었다. 오후 늦은 시간, 강 이사는 한민재를 자신의 개인 회의실로 불렀다. 문이 닫히자 사무실의 공기와는 다른 밀도가 공간을 채웠다. 한씨.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억눌린 날이 있었다. 요즘 회사에서 당신을 향한 시선이 달라진 걸 알고 있습니까? 민재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언제나 변화에 반응합니다. 대답은 정중했지만 굽히지 않았다. 강준호는 천천히 책상 위 펜을 굴렸다. 그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당신이 한 일 인정합니다. 정확했고 필요했지요. 그러나 그 말의 끝에는 하지만이 숨어 있었다. 하지만 회사는 단순히 실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치란 건 배경과 관계와 신뢰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임시 직원에게 모든 것이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경고였다. 부드러운 말 속에 감춰진 확실한 금. 넘지 말아야 할 선.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숙인 다음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여전히 잔잔했다. 저는 선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주어진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는 억울함도 공격도 없었다. 다만 사실만 있었다.
강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침묵 속에서 서열과 권위가 아주 느린 속도로 흔들리고 있었다. 마침내 강 이사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오늘 저녁 본사 대강당에서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겁니다. 모두 참석하십시오. 말투는 명령처럼 들렸지만 그 말의 의미는 이미 그에게서 빠져나가 있었다. 그는 통제하고 싶어 했지만 흐름은 이미 그의 손에서 벗어나 있었다. 회의실을 나오는 복도에서 몇몇 직원들이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도 질투도 존경도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중 가장 강한 감정은 확신할 수 없음이었다. 사람들은 진실이 드러나기 직전의 순간을 가장 두려워한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는 숨을 고르듯 천천히 손끝을 모았다. 심장은 너무 느리게 뛰고 있었다. 그 느림이 그의 무기였다. 해가 지고 회사 건물의 유리창들은 노을빛으로 물들었다. 도시의 소음은 멀어지고 내부의 공기는 더 조용해졌다. 그날 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창밖 야경은 여전히 반짝였다.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흐름의 중심에는 조용히 흔들림 없이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저녁 6시 본사 대강당의 불이 하나씩 켜졌다. 직원들은 검은 정장과 단정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낮 동안 속삭여지던 소문들은 이제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발표는 한 사람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중심을 다시 정의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강준호 이사는 무대 앞에 서 있었다. 여전히 고개는 높았지만 그의 어깨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내려앉아 있었다. 이사회 멤버들이 천천히 단상 쪽으로 걸어 나왔다. 무거운 발걸음, 조용한 공기, 그리고 무언가 결정된 자의 움직임. 사람들은 숨을 눌러 참는 것처럼 조용했다. 한 민재는 뒤쪽 줄에 조용히 서 있었다. 누구도 그를 밀어내지 않았지만 누구도 그를 맞이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이미 변해 있었다. 의장이 단상 앞에 섰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의 무게는 대강당 전체를 가득 채웠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리더십을 발표합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단상으로 쏠렸다. 강준호는 모르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눈에서 한순간 흔들림이 지나갔다. 의장의 말이 이어졌다. 새로운 대표는 창립자의 뜻과 경영 철학을 잇는 인물입니다. 실력과 침착함, 그리고 조용한 책임을 갖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 신임 대표이사는 한민재. 그 순간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감정이 너무 크면 사람은 먼저 침묵한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공기는 투명한 막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천천히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 사람씩 조용히. 그것은 박수보다 깊은 인정이었다. 강준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무너지고 있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 침묵이 바로 패배였다. 한민재는 앞으로 걸어 나왔다. 걸음은 천천했고 어깨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이 조용한 절정에서 침묵은 가장 큰 목소리였다. 대강당의 공기는 아직 식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누구도 등을 기대지 않았다. 의식은 이미 끝났지만 감정은 여전히 공중에 떠 있었다. 누군가는 손끝을 꼭 쥐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모두의 눈은 결국 한 사람에게 향했다. 한민재. 그는 단상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가 특별한 제스처를 보인 것도 아니었고 감정을 드러낸 것도 아니었다. 단지 숨을 내쉬었을 뿐이지만 그 숨은 대강당 전체의 공기와 비슷한 리듬으로 움직였다. 천천히, 깊게, 흔들리지 않게. 의장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한민재 대표는 창립자의 뜻과 철학을 이어받은 인물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체성의 확인이었다. 강준호 이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 급하게 반짝였다가 사라졌다.
순간적인 분노인지 후회인지 부정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표정 속에는 단 하나의 진실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이미 졌다. 그리고 그의 패배는 소리 없이, 그러나 모든 사람 앞에서 이루어졌다.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회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기에는 올바른 중심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중심. 그 단어는 가벼워 보였지만 회사의 모든 층위를 관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존중은 때로 가장 조용한 순간에 태어난다. 민재는 단상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대신 말없이 회장단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 동작은 장식되지 않았고 무리하지도 않았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정확했다. 마치 그 자리가 원래 그의 자리였던 것처럼 사람들은 비로소 그것을 이해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늘 같은 마음과 태도로 그 자리에 있었다. 다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었다. 대강당 밖 유리문 너머로 도시의 빛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다. 비는 그쳤고 공기는 조금 더 차가워졌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걸어 나갔다. 말은 적었지만 눈빛은 길었다. 어떤 이들은 속삭였다. 우리가 몰랐던 거야. 아니, 고려하지 않았던 거지. 강준호 이사는 단상 앞을 떠나 홀로 걸었다. 발걸음은 평소와 같았지만 어깨는 무거웠다. 패배는 소리가 없을 때 가장 크게 울린다. 한민재는 대강당 안에 남아 조용히 무대를 내려다보았다. 빈 의자들, 조용한 공간, 긴 여운. 이 순간을 위해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기다렸고 쌓아왔고 흔들리지 않았다. 문자가 한 통 도착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오래전 누군가 그의 어깨에 올려두었던 손.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대강당 밖 로비는 여전히 술렁이고 있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낮았다. 말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지만 누구도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변화는 언제나 사람들을 망설이게 한다. 특히 그것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일 때는 더욱. 강준호 이사는 유리벽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대신 공허한 빛이 남아 있었다. 그가 창립자의 아들이었다고? 그걸 아무도 몰랐던 거야? 흐릿한 비웃음과 당황이 섞인 말들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말들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진실은 이미 드러났고 이제는 변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믿고 있던 것들이 천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위치, 영향력,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 모든 것이 확실해 보였던 순간은 너무 쉽게 흔들렸다. 그는 갑자기 의자에 주저앉았다. 침묵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보려고 했던가? 반면 한민재는 어디에도 서두르지 않고 있었다. 그는 대강당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걸음은 가볍지 않았지만 무겁지도 않았다. 그저 중심이 있었다. 직원들이 길을 열었다.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고 있었다. 존중,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거리감. 사람들은 이제야 그의 존재를 새롭게 보고 있었다. 민재는 건물 바깥으로 나왔다. 밤 공기는 차고 맑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는 그 빛에 상관없이 서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만히 서 있었다. 바람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그 바람마저도 조용했다. 잠시 후 회장단의 두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부탁드립니다. 그 말은 무거웠다. 그리고 진심이었다. 민재는 고개를 들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이미 그의 존재가 하고 있었다. 건너편 유리창 안, 강준호는 변한 세상의 중심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패배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던 세계가 무너질 때 일어난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로 오래된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회사 로비는 여전히 낮은 웅성임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더 이상 혼란이 아니었다. 그것은 방향을 잃은 말들이 천천히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같았다. 사람들은 이제 한 민재를 바라볼 때 더 이상 임시 직원을 보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조용한 무게가 있었다. 설명할 수 없지만 확실한 무게.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특별한 경호도, 특별한 동행도 없었다. 그는 같은 지하철을 탔고 같은 회사 정문을 걸어 들어갔다. 그러나 그를 맞이하는 공기의 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로비를 지나가는 직원들이 조용히 허리를 숙였다. 깊지도 억지스럽지도 않은 인사. 그 인사는 존중이 자라날 때 생기는 침묵의 형태였다. 그는 인사를 과하게 받지 않았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어제와 같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다. 어제와 오늘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을. 사무실에 도착하자 박상우 팀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대표님, 그 목소리에는 억지와 긴장이 없었다. 그것은 오래된 이해가 비로소 모양을 갖춘 순간이었다. 민재는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단 한 문장. 그 문장 안에는 책임, 감사, 그리고 이어지는 관계의 무게가 모두 담겨 있었다. 잠시의 침묵 뒤 팀원들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박수는 너무 가벼웠다. 대신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그 침묵은 박수보다 훨씬 큰 소리였다. 그날 오후 그는 대표실로 옮길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전과 같은 자리, 같은 의자에 앉았다. 문서를 정리하고 조용히 데이터를 확인했다. 그에게 자리는 위치가 아니라 태도였다. 몇몇 직원이 속삭였다. 저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아마 아직 할 말을 남겨두지 않은 거겠지. 그의 중심은 변하지 않았다. 변한 것은 사람들이 그 중심을 보는 방식이었다. 점심시간, 그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은 날카롭지 않았다. 어느새 도시의 빛깔마저 더 부드럽게 보였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는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아온 모든 시간에 대한 인정이었다. 민재는 그 직원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머리를 숙였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깊은 대답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보았다. 조용한 승리는 소리치지 않는다. 승리는 그저 존재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본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며칠 뒤 회사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내부 발표를 위한 작은 행사장이 준비되었다. 직원들은 모두 앉아 있었고 마이크 앞에는 한 민재가 서 있었다. 그러나 그는 긴 연설문을 들고 있지 않았다. 종이 한 장조차 없었다. 그는 연설을 준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심은 준비되지 않는 순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자리를 위해 여기에 선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부드럽고 단단했다. 저는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기다려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를 따라 숨을 골랐다. 그는 손을 짚거나 몸짓을 크게 하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그러나 그 서 있는 자체가 이미 말이었다. 회사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역할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 말은 장식이 없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무겁고 더 깊었다. 강준호는 뒷줄에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 그의 침묵은 저항이 아닌 인정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배웠다. 속도를 앞세운 사람은 결국 방향을 잃는다는 것을. 하지만 중심을 지킨 사람은 결국
길을 찾는다는 것을. 민재의 말은 길지 않았다. 우리는 앞으로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모두는 알았다. 그 한 문장은 회사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연설이 끝났지만 누구도 즉시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침묵 속에서 말보다 큰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천천히 직원들 중 한 명이 일어섰다. 그리고 깊게 인사했다. 말없이. 둘, 셋, 넷. 대강당 전체가 일어나 조용히 허리를 숙였다. 그 순간 그는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다. 말은 끝났지만 메시지는 이제 시작이었다. 조용한 중심, 흔들리지 않는 숨. 그것이 앞으로 회사를 이끌 것이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오후 조금 지난 시간이었다. 본사 건물의 유리창을 타고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사무실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모여 있었다. 강준호 이사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는 거의 빈 상태였다. 서류철 몇 개, 오래된 펜 하나, 그리고 개봉되지 않은 커피 캡슐 박스. 그마저도 의미 없어 보였다. 그의 손끝은 느리지 않았지만 조급하지도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패배를 인정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더 괴로웠을 것이다. 빠르게 끝내는 것이 좋았다. 이별은 말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말은 핑계를 만들고 변명은 상처를 깊게 남기기 때문이다. 문 쪽에서 직원 한 명이 다가왔다. 그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말은 위로나 존경이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인정하는 문장이었다. 강준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는 더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과거를 되돌리려 하지도 않았다. 사람은 자기 손으로 만든 길을 걸어갈 뿐이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빠르고 정확했다. 지금은 조금 무거웠다. 그러나 그 무게 속에는 깨달음이 있었다. 패배는 종종 한 사람을 부서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만든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문이 열렸다. 그 순간 한 민재가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둘은 멈춰 섰다. 말이 없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이 오갔다. 강준호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그 동작은 작았지만 무게는 깊었다. 민재는 같은 깊이로 고개를 숙였다.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이해한 사람들의 인사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두 사람의 시선은 마지막으로 살짝 스쳤다. 미련도 원망도 없었다. 단지 각자의 길이 끝나고 다른 길이 시작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회사를 떠나는 강준호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표정도 복잡했다.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떠나는 사람에게 박수는 잔인하기 때문이다. 대신 모두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다. 그것은 마지막 존중이었다. 밖으로 나간 그는 우산을 펴지 않았다. 비는 그의 어깨를 적셨지만 그는 그대로 서 있었다. 도시는 그대로였지만 그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걸어갔다. 바람 속으로, 비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는 한 이름. 그러나 그 사라짐은 무게가 있었다. 패배는 끝이 아니었다. 단지 다른 시작이었다. 아침 하늘은 맑았다. 비가 내린 후에 공기는 깨끗했고 도시의 소음도 한결 부드러워 보였다. 한민재는 출근길에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흔들림 없는 중심이 있었다. 회사의 문을 지나 로비를 지날 때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강요되지 않은 인사, 강요되지 않은 존중. 존중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보이는 순간 생기는 것이었다. 그는 대표실로 가지 않았다. 대신 평소처럼 12층 사무실 복도 끝에 있는 그 자리로 향했다. 오래된 의자와 오래된 책상. 누군가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자리.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는 가치를 만들었다. 책상 위에는 문서가 놓여 있었다.
전날 야근하던 직원이 정리하지 못한 파일들이었다. 민재는 말없이 그것들을 하나씩 정돈했다. 종이를 정리하는 손끝은 여전히 부드럽고 정확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 손끝을 바라보는 방식뿐이었다. 사무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빛은 서류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다. 그는 잠시 창가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았다. 바람은 천천히 움직였고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몸을 숙여 바닥에 떨어진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주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동작.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가 회사라는 공간을 대하는 방식이었다. 권력은 높이 서는 것이 아니었다. 권력은 낮은 곳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숨은 느렸고 태풍 속에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회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천천히. 그러나 올바르게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다. 말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조용한 승리, 조용한 무게, 조용한 중심. 그는 고개를 들고 일어섰다.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